요 역량 때문에 진짜 저는 막 좀 극단으로 얘기하면 약간 막 느낌적으로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될 수 있겠다, 약간 이런 느낌까지 받고 있거든요. 정말 이 항상 의문을 가지고 이게 확실할까? 이게 맞을까? 이런 능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요 역량에 저라면 몰빵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아이들은 어떻게 최상위권이 되었을까라는 책의 저자 이창준이고요. 저는 유튜브 채널 생각노트 그리고 운영하고 있고요. 또 생각노트 수학 아카데미라는 수학 학원을 분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책을 내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책을 냈을 때랑 두 번째 책을 냈을 때는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람들이 분명 그랬거든요. 첫 번째 책을 내고 두 번째 책을 내면은 수월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책은 힘들고 두 번째 책을 내는 거는 좀 수월하다. 근데 저는 정말 그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쫓아가 가지고 좀 따지고 싶은데 너무 힘들게 쓰긴 했습니다. 너무 힘들게 썼는데 감히 내가 공부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사람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되게 많이 좋은 평가들을 해 주시고 "도움이 많이 된다. 실질적이다." 얘기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진짜 도움이 됐고 저도 저희 스스로에게 도움이 됐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이런 말들을 되게 뭐 구호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평범한 아이들은 최상위권이 될 수 있다. 되게 구호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 책을 읽고 '아 진짜 이렇게 하면 되긴 되겠다.'라는 생각들 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저는 그게 참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해 주시고 좋은 조언도 많이 듣고 있고 그리고 인제 그러다 보니까 또 멀리서 못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 또 아쉬움들을 표해 주셔 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VOD 계획하고 있는데 또 그거 나름의 재미를 찾고 있고 여러모로 뭐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EBS에서도 초청해 주셔 가지고 EBS에도 출연하게 됐는데 '내가 요렇게 쪼끔씩 한국 교육을 바꾸어 나가는 데 일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 참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뭐 같은 얘기냐 다른 얘기냐 하면 저는 같은 맥락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번 책이 쪼금 더 인제 수학에서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아빠들이 아이들한테 어떤 질문을 해 주면 좋겠느냐. "수학이란 요렇게 시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었다면 이번 책은 저는 진짜 공부를 잘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심이 진짜 많은데 진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부 방법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보시는 분들한테. 정말 지금처럼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아이들이 잘할 수 있다고 믿고 가르치고 있느냐, 저는 사실 좀 의문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정말 잘할 수 있다고 믿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하다 보면 요중에 잘하는 애들이 생기니까 라고 생각하는 건지 저는 조금 의문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저도 이제 부모니까 부모 입장에서 반드시 얘를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쳐볼게요. 우리 학원에서 공부 잘하는 애가 나와야 돼가 아니고 내가 내 자식을 반드시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공부를 즐기게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하면 정말 지금처럼 하면 되느냐. 저는 아닌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정말로 그냥 뭐 문제집 못 푸세요. 뭐 무슨 문제집 풀면 좋아요. 몇 살 때 뭐 하세요. 이게 아니고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공부를 잘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 정말 얘네들이 다 타고난 것이냐 이런 얘기를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좀 광범위한 얘기도 하게 되고 뇌과학 공부도 하면서 이제 얘기도 많이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저도 쓰면서 느꼈고 읽으시는 분도 느꼈지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진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거 공부를 못하냐. 좀 이런 얘기들을 완성해낸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뿌듯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번 이제 읽으시고 그래. 지금 우리 한국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방법 자체가 이게 모든 아이들한테 통용되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얘기를 되게 하고 싶었고 잘 표현됐다고 나름대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되게 사실은 제가 책을 내고 유튜브를 나가고 그다음에 제 채널을 키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나도 되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자기를 가르쳐 주고 있는 선생님이 쪼끔씩 유명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 주고 요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조금 나름 프라이드를 느끼고 저한테도 신뢰를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이번에 그 설명회 오신 분들한테 제가 이제 늘 강조하는 "확실해?" 라는 말을 가지고 키링을 나눠 줬어요. 근데 애들이 다 인제 그걸 들고 다니더라고요. 되게 가방에 차고 왔어요. 출판 기념회에 오신 부모님들이 받아 가지고 애들한테 채워서 보내셨는데 아이들이 인제 나도 달라, 나도 달라." 하는 걸 보면서 옛날에 내가 "확실해?"라는 말 키링으로 만들어서 나눠 줬으면 누가 차고 다닐까. 근데 그래도 아이들이 인제 나의 말에 공감해 주고 자기 선생님을 되게 자랑스러워해 주고 제가 인제 어디 나오면 되게 기뻐해 주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름 되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이런 시기가 돌고 돈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다시 공대 시대가 오고 또 언젠가는 뭐 모르죠. 그때는 또 뭔가 문과의 시대가 올 수도 있고 뭐 소설가 시대가 올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 공대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일찍 오긴 했죠. 생각보다 일찍 오긴 했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공대에 관심을 가지고 아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공대 다닌다고 돈 못 버는 거 아니구나,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저 너무너무 좋고요. 다만 또 뭐도 있냐면 이 결국은 이제 보너스 얘기 나오니까 이 사람들 몰리는 거 아니냐, 전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 말고 결국은 이 시류는 돌고 돌아 역량 있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게 돼 있다. 그리고 사실은 나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어느 분야가 이렇게 성공하느냐를 우리가 되게 궁금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결국은 어느 분야를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이번에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 잘 되는 거. 다른 분야의 시대도 분명히 올 거예요. 이제 우리가 모르고 있는 AI 시대, 이제 아직 우리가 손대지 못하고 있는 AI 시대, 또 어떤 소재의 시대, 이런 시대들이 올 거거든요. 이런 게 계속 돌고 돈다는 거를 좀 이제 제가 처음에 와서 이제 의대만 답이 아니다 이 얘기 많이 했는데 이제 많이 공감하셨으리라 믿고, 하지만 또 반도체도 돌고 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가 올지 우리가 모른다. 그러니까 막 이거 보고 아 저거 가면 되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럼 역량을 좀 길러두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제 제가 40대 중반이니까 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로서 이제 전성기에 딱 들어가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선후배들 모이잖아요. 선후배들 모여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잘 벌고 잘 나가는 사람이 돈을 내게 되잖아요. 존립식사. 뭐 아무리 그래도 이게 우리 동문회 모였는데 다 같이 엠빵하고 이러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선배들 중에서 누가 돈을 낼 것이냐 이건데, 이제는 사실 제 친구들 중에서 의대에서 돈 내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는 정말로 이제 아 내가 낼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물론 이제 의대에 가신 분들이 하고 싶은 일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아 정말 이게 돈 내는 사람이 의사는 아니다. 의사는 분명히 너무너무 좋은 직업이고 훌륭한 직업이고 되게 이제 우리나라를 지탱해 가는 직업 중에 하나지만, 우리가 사회가 어쨌든 이 수입에 가지고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의사들이 되게 많이 버시는 건 맞지만 제가 어디 갔을 때 아 내가 쏠게, 이게 이제 의사는 아니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체감하시면 좋겠고, 사실 또 제 주변에 있는 의사들이 많이 불안해 하신다는 거. 우리는 의사가 뭐가 불안하냐, 근데 의사도 되게 불안해요. 특히 이제 로봇 AI가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면 의사들도 불안해 하거든요. 제가 뭐 그러니까 의대 가면 뭐 안 돼요 막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지금의 유행과 나중의 유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특히 이제 지금 고등학생들이 아 난 의대를 가야겠다라고 느끼는 거하고,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부모님들이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은 확실히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그게 수입, 뭐 이런 측면에서도 이제 저는 느껴지지 않나. 뭐 벌써 요즘에 이제 저 이번에 동문회 하면 누가 내겠어요? 이제 반도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한번 쏜다고 하겠죠. 우리도 쏘라고 그럴 거고. 아, 이런 게 돌고 도는구나. 네. 한번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우리 학교 그 수석은 수의학과였어요. 그때 당시에 황우석 교수님이라고, 이제 뭐 이제는 모르는 분들 좀 있을 텐데, 그분이 이제 복제소 영롱이를 개발하면서 이 수의학과 바이오 시대가 이제 막 바이오가 뭐 세상을 막 접수할 것처럼 그렇게 됐었거든요. 바이오는 아직도 되게 중요한 산업이고 하지만 그때는 또 이제 반도체보다는 다 이제 바이오를 하겠다 이런 거였고, 그럼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이제 나노 산업, 그럼 나도 하겠다. 그래가지고 막 초등학생들 막 나노 한다고 막 그랬고, 지금 이제 의대 열풍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요,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게 앞으로 이런 시대가 될 것이다 얘기하는 그 체감이 한 10년, 20년 걸렸다면 지금은 몇 년일까요? 여러분 AI 시대 이렇게 빨리 올 줄 아셨어요? 심지어 전문가들도 몰랐거든요. 저는 이 미래를 예측하겠다?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얼마 전에 저한테 뭐 누가 무슨 과를 가면 좋겠느냐. 저는 아무 과나 가라고 그랬어요. 왜? 아니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데 내가 가서 요거 하면 되겠지? 요거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결국 이 미래 시대에 우리한테 요구되는 건 뭐냐? 저는 역량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역량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떤 역량이냐? 저는 진짜 두 가지를 뽑는데, 첫 번째, AI가 대체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사람을 대하는 능력이에요. 결국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이 직접 사람을 대하는 거는 우리에게 필요하겠더라. 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스킬은
되게 중요하겠구나. 하나. 두 번째가 결과적으로는 정말 이 항상 의문을 가지고 이게 확실할까? 이게 맞을까? 이런 능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의문을 품으면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시대가 되면 사람들은 의문을 품지 않아요. 왜? 챗GPT, 뭐 클로드, 막 이런 AI들이 해주는 말이, 제미나이가 해주는 말들이 되게 진심, 그냥 그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거기서도 의문을 품지 않게 돼요. 그런데 요 사회에서 이제 의문을 품고 뭔가 이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정말 너무 극명하게 벌어질 것이다. 정말 지금까지 뭐 이렇게 누구는 힘이 세고 누구는 힘이 약하고 누구는 좀 이렇게 뭔가 뭐 공부를 좀 잘하는데 공부를 못해, 이런 차이가 아니라 요 역량 때문에 진짜 저는 막 좀 극단으로 얘기하면 약간 막 느낌적으로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될 수 있겠다, 약간 이런 느낌까지 받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능력, 사람을 대하는 거, 그 다음에 이 현상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반문하는 습관을 가지는 거, 요 역량에 저라면 몰빵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는 무학과제로 입학하는 게 트렌드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뭐냐면 초등학교 때 뭔가 우리 애가 어느 쪽으로 갈지 막 정해가지고 특목고를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럼 문과야 이과야. 요즘 전 세계적으로요 문과 이과라는 말 쓰는 나라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막 얘 문과냐 이과냐 막 적성을 빨리 개발해가지고 막 하고, 그 다음에 의대를 가려면 이 과목을 들어야 되고 공대를 가려면 이 과목을 들어야 되고 막 해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냥 그거 수행평가하려면 뭐 준비해야 돼, 이런 사회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필연적으로 이 선택의 시기는 계속 늦어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학들도 굉장히 많이 이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입시에 그 영향을 많이 받죠. 지금 입시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치러야 되는 입시에는 문과 이과의 개념이 아예 없어요. 모든 사람이 모든 시험을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무슨 과 가면 좋냐고 좀 딱 집어서 얘기해라고 할 때 제가 이거 가시면 됩니다 시원하게 말씀을 못 드려 죄송하지만, 저는 그 시기를 최대한 늦춘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요즘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너무 빨리 뭔가를 결정하고 너무 빨리 시험 공부에 뛰어드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능하면 그 시점을 늦추는 쪽으로 공부를 해라. 그리고 입시 제도가 그런 아이들한테 불리하지 않다. 내가 문과랑 이과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각 분야를 갈 수 있을 때 들어야 되는 최고 과목들 있잖아요. 그걸 피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난 문과 갈 거니까 미적분 안 들어 이렇게 하면 또 제한이 되겠죠. 저는 그냥 어려운 과목들 되게 뭐 그냥 다 그냥 이 담담한 마음으로 잘 듣고 점수 잘 받고 이런 아이로 키워주는 게 이 시대의 역량이다.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이 세계를 한번 보세요. 지금 애들이 지금 어느 나라에서 얘는 문과냐 이과냐, 그래서 얘가 수학을 가르쳐야 돼, 사회를 가르쳐야 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학을 잘하는 애도 문학을 해야 되고 문학을 하는 애도 수학을 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좀, 아무리 그렇게 물어보셔도 이걸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다, 이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학벌의 시대가 아니었던 적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의치환약수도 학벌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치환약수가 뭐 우리는 학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뭐 어느 대학교를 나왔냐 이걸 자꾸 이제 학벌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학벌이라는 게 옛날에 군벌, 뭐 문벌, 학벌이잖아요. 학벌이 뭐죠? 제 주변 사람이,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이건데, 저는 의대 가시는 분들이 왜 의대를 이렇게 가고 싶어 할까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내 주변에 의사 친구들 많고 내 주변에 나랑 비슷한 환경의 사람들이 많다, 이제 그거를 기대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사람의 스펙을 보지 않는 사회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스펙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장치나 길이 있느냐 아니면 그게 모든 것이냐의 차이 뿐이지, 저는 스펙은 항상 중요했고 사람을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평가 기준이라고 솔직히 생각해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학원에서 조교 뽑을 때 학벌 봐요. 제가 뭐 선생님들 수학 시험 풀린 다음에 와, 이 선생님 잘 가르치시네, 자기 지금부터 아이들과 30분 동안 대화하는 모습을 시범을 한번 보여주세요 할까요? 저도 그렇게까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벌을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뭐가 있냐면, 학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을 대할 때는 굉장히 크리티컬한데 이 사람을 알았을 때는 그 비중이 점점 내려가겠죠. 이 사람에 대한 능력치를 다른 요소로 판단하게 있게 됐을 때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학벌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는 안 올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내가 학벌이 없어도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그 경로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경로가 많죠. 심지어 요즘 아이들이 블로그를 하거나 자기 채널을 운영하거나 자기의 뭔가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되게 일반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학벌은 여전히 중요할 것이고 뭐 스카이,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런 건
거 중요할 거죠. 그 대학들이 망하더라도 결국은 다른 대학들 그 위치를 차지하겠지만 이제는 그 외에도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요거는 저는 또 팩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미래 사회에 대해서 되게 예측하기 힘들지만 이 미래 사회가 어떤 역량이 중요하게 되겠느냐 자체는 좀 예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한쪽에 몰빵된 그런 인재보다는 사실 균형 잡힌 좀 그런 인재가 미래에서는 더 주목을 받겠다. 특히 저는 이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그 수학자라는 문과생이 앞으로 이제 전성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봤을 때 그럼 우리 애가 이것만 하고 싶어 한다. 저는 애들이 정말 그럴까요? 우리 애가 이것만 하고 싶어 한다. 그런 데 있죠. 근데 그 포트폴리오 자체가 우리 애는 수학 원툴 진짜 수학 완전 오타쿠예요 이런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그런 애들 솔직히 포트폴리오 안 만들어도 티가 난다 생각하고 이 포트폴리오를 만든 아이는 나는 정말 역량 있는 아이다라는 어떤 그 소재를 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역량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어떤 일에 흥미가 있어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역량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일에 흥미가 있을 때 어디까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포트폴리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잘 좀 캐치하셔서 아이들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애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너 수학 잘해? 일로 와. 넌 수학으로 성과를 내. 그게 아니고 미래 시대가 원하는 역량은 그게 아니다. 이게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잘 표현. 그게 뭐 외모든 뭐 역량이든 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든 뭐 아니면 어떤 뭐 기능이든 이런 것들을 잘 어필하고 개발시키고 흥미와 액션을 연결시키는 그 작업들. 요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애들 가르치면 애들은 그렇게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원하는 건 뭐다? 수학 잘해? 일로 와. 너 수학 쭉 가자. 이 과학 잘하는 것 같아. 선생님, 얘 과학을 더 잘하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할까?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는. 근데 이제 시대가 약간 변하고 있다.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가치를 아이들은 따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런 가치를 잘 머릿속에 놓고 계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